네, 이렇게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쓰지 않겠다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매우 위협적인데요. 곧바로 아침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먼저 김 위원장의 그제 열병식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핵무력의 기본 임무는 전쟁 방지에 있지만 상황이 원치 않는 쪽으로 흘러갈 경우엔 대응 무력으로만 쓰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남한과 그리고 미국에 보낸 것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제 자리는 항일 빨치산 군부대의 조직을 의미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자리였는데요. 인민군대 지휘 성원들에게 언제든지 핵무력을 쓸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긴 했지만 톤이 그동안보다는 확연히 세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핵무력 사용 조건을 사실상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두연 김 선임 연구위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문턱이 극도로 낮아졌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좀 더 나아가선 선제적으로 핵무력을 쓸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차단하기 위해 일부 완곡한 표현을 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열병식에서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대거 좀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지난달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7형과 그리고 화성 15형이 열병식의 마지막을 장식을 했고요. 지난해 1월 당대회 열병식 때 선보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보다 길이가 1m가량 늘어난 신형 SLBM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또 탄두부가 더 뾰족해진 미니 SLBM도 등장을 했고요. 예. 같은 SLBM도 이 잠수함과 사거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두부가 길어진 쐐기 형상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화성 8형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런 무기 체계를 위협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기 체계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제 여기 아침엔 월드에서 어떤 신형 무기를 또 보일지 주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새로운 것들을 공개를 했네요. 그리고 어제 공개된 열병식 화면에서 그 김 위원장 부부가 입고 있는 옷차림도 화제가 됐어요. 네,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듯 김정은 위원장은 흰 원수복을 입고 등장을 했고요. 어깨에는 대원수 계급장으로 추정되는 견장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연설을 할 때는 뿔테 안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부인 이설주 여사도 김 위원장의 흰 원수복에 맞춰 베이지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 부부는 노동당 청사업 정원에서 군부대 지휘관을 초청해 경축 연회도 열어줬는데요. 이때는 흰색 원수복과 원피스로 색깔을 맞춰 입었습니다. 2시간 20분에 걸쳐 녹화 중계한 열병식에선 항공 6전병의 스카이 다이빙과 대동강 부교의 화려한 불꽃쇼도 주목을 받았고요. 또 공군 국가합창단은 김일성 광장에 4.25와 김 위원장에 대한 결사옹위를 의미하는 옹위 글자 등을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